예, 지난 시간 시작이 반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본 1강에 이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은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자료형이라는 아마 단어를 들으실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텐데 이 자료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제 컴퓨터에서 그 메모리나 CPU에 올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가 이제 한국말로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어, 이 데이터가 그냥 다 동일한 게 아니고요. 그 데이터마다 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형태와 그다음에 처리 방식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와 처리 방식을 이제 다 익히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단어를 많이 알면 언어를 잘 구사하듯이 이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파이썬의 대표적인 자료형 6가지 이를 익혀보고 그다음에 그 연산자도 간단하게 이제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예제 코드가 이제 나오는데요.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i라는 변수에 1이라는 숫자를 넣고 그 다음에 j라는 변수에 0.1이라는 숫자를 실수를 이제 넣는 그런 첫째 줄이 이제 그런 명령이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은 그 i라는 변수가 어떤 형태인지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를 보여달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j라는 변수가 또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보여달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면 이제 1이라는 거는 정수인 거죠. 자연수 혹은 정수가 되는 것이고, 그럼 이 숫자형을 이해하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0.1이라는 것은 실수인데, 일반적인 그 우리, C나 포트란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게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에서는 그 데이터 타입을 미리 정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라고 딱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J는 그 플로트나 혹은 더블이라고 지정을 하는데 파이썬은 말씀드렸듯이 쉬운 언어죠. 그래서 지정을 하지 않고도 이 숫자만 가지고도 자동으로 이 데이터 타입을 정해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숫자만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입 i는 자동으로 우리가 인티저형이라는 게 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입 j는 자동으로 플로트라는 게 정해지는 이제 그런 형태의 우리가 코드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얘기하는 i하고 j는 우리가 변수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변수라고 부르거든요. 데이터가 담기는 이름이 변수가 되는 것이고 요건 이제 보통 알파벳으로 이렇게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알파벳이나 아니면 그 알파벳 문자 열로 나타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파이썬에서는 대소 문자가 구별되니까 주의를 하시라는 것, 이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 숫자 앞에 0, 5나 0b나 0x가 붙으면 우리가 흔히 쓰는 숫자는 10진수가 되는데, 그게 이제 8진수 혹은 2진수, 16진수로 이제 인식이 된다는 것도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파이썬의 데이터형이 6가지 형태를 이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형이 있는데, 첫 번째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 그 다음에 리스트, 튜플, 집합, 사전, 불 이것으로서 대충의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께서 이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수치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자료형인 문자열 형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형식을 우리가 이제 보려면 그냥 프린트 함수로서 일단 간단히 실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문자열은 모두 그 인용부호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그 싱글 쿼테이션 마크든지 더블 쿼테이션 마크든지 모두가 다 가능하고요. 프린트 안에 이제 싱글이든 더블이든 쿼테이션 마크를 사용해서 거기에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일단 한 줄이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프린트를 해서 말씀은 만물을 창조한다. 이거는 이제 한 줄짜리가 3줄짜리죠. 그냥 말씀 은까지만 하면 해서
코테이션 마크를 닫으면 그냥 말씀문까지 출력이 되는 건데 연속으로 세 줄을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열을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께서 그 인용부 안에 escape 문자라는 걸 사용하게 되시면 한 줄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탭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그 인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기능을 가진 그런 그 escape 문자열을 함께 이제 익히시면 이 문자열을 자유자재로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줄내림이 지금 두 번이 있는 거죠. 말씀은 줄내림, 만물을 줄내림 창조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줄내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escape 문자에서 줄내림이 백슬래시 n이 됩니다. 그래서 줄내림을 말씀은 백슬래시 n. 여기서 백슬래시 n은 인쇄되는 게 아니고요. 백슬래시로 시작되는 문자는 무조건 인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여기 파이썬 언어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은 백슬래시 n, 만물을 백슬래시 n 창조한다. 요까지가 적으면 한 줄로 적으면 이게 세 줄로 이제 그 결과는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요게 좀 번거롭다 그러면 그러니까 escape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용보 3개를 연달아 쓰는 것입니다. 더블 코테이션 마크 3개를 쓰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냥 엔터를 쳐가지고 다음 줄로 내리면 그대로 그게 반영이 됩니다. 탭을 치면 탭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엔터를 쳐서 한 줄 내리고 말씀은 또 엔터 쳐서 한 줄 내리고 만물을 또 엔터 쳐서 한 줄 내리고 창조한다.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자열의 그 형태 그대로가 결과로서 인쇄가 되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escape 문자의 종류들을 쭉 보시면 뭐 탭이라든지 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인쇄를 인용부 자체를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반드시 그 백슬래시 마크를 하신 다음에 인용보를 쓰시면 되고 백슬래시 마크 안 쓰고 인용보를 쓰시면 역시나 그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용보를 우리가 그대로 인쇄하고 싶다 그러면 꼭 백슬래시를 쓰셔라.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다음은 리스트 형식이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좀 파이썬에서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은 우리가 그 문자열 처리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나 사실은 파이썬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첫 번째 응용 분야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형태를 바꾼다든지 그럴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지금 모 대기업에서는 모든 사원들한테 이 파이썬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사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응용 분야가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의 형태들을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엑셀이 수행하던 그런 역할들이 있죠. 그런 거를 파이썬에서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정도의 실력은 다들 이제 갖춰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이제 보시면 어떤 데이터 형식이냐면 일단 대괄호가 사용됩니다. 대괄호 안에 그 컴마로서 그 데이터 이제 들이 구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개수는 뭐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부터 그 다음에 100개 뭐 10,000개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수치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가도 되고 문자가 들어가도 되고 어떤 숫자든 문자든 어떤 형태든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게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컴마부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순서를 가진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리스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기 그 순서를 가지는데 그 특정 그 위치에 있는 그 하나의 싱글 데이터를 엘리먼트, 그러니까 요소가 되는 거죠. 요소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개 요소들을 이렇게 그 순서를 바꾼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열으로 그렇게 이제 여러분께서는 인식을 하면 되시는 것이고 이게 요게 이제 값의 나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리스트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 바꾼다든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요 처리를 하는 그 기능들을 우리가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요걸 이제 나중에 다음 강에서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요.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내장 함수입니다. 클래스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티저면 인티저 클래스가 되는 것이고, 그 타입을 우리가 흔히 클래스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안에 다양한 기능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메서드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메서드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여기 예제 코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colors.라는 우리가 리스트 변수가 있다면 그 뒤에 append 하고 blue라는 문자열을 더하고 싶다 그러면 전체 colors에서 제일 마지막 엘리멘트가 blue라는 문자열이 새로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append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insert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려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엘리멘트로 black이라는 문자열을 끼워 넣어라. 예, 그게 이제 insert라는 메서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메서드 말고도 굉장히 많은 메서드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심화하고 이제 응용 분야에 적용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실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형식입니다. 이것은 투플이라고 부르는데요. 소괄호로 구분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리스트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죠. 각 여러 가지 읽기 처리, 자료형의 변환 처리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여기서는 읽기 전용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엘리멘트를 더한다든지 아니면 끼워 넣는다든지 그런 메서드가 제공되지 않고요. 대신 속도가 빠릅니다. 리스트보다 이게 덩치가 작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데이터 처리할 일이 없으면 리스트 대신에 튜플형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집합 형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집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우셨듯이 뭐 교집합이라든지 합집합, 차집합 이렇게 여러 가지 집합 연산들이 있죠. 그것을 수행할 일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집합 형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제 코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라는 집합형 변수에 1, 2, 3이라는 집합이 입력이 되고 B라는 집합형 변수에 3, 4, 5라는 집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합집합이다. 그렇게 되면 A 더하기 B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1, 2, 3, 4, 5라는 새로운 집합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집합의 변수의 타입을 쳐보면 이제 클래스 세트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산들을 수행할 수 있다. 자세한 연산은 다음 강의 이제 예제 코드를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더하기 기호를 쓰면 합집합, 빼기 기호를 쓰면 차집합이 된다. 예, 그 정도만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다섯 번째로 사전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전은 영어로 딕셔너리죠. 이 사전형은 앞에서 설명드린 자료형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값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앞에 나온 자료형들은 모두 다 값들을 가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 값마다 부여된 키가 있습니다. 키와 밸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사전형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요소를 정의를 하려면 키와 밸류가 있다. 이것의 장점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매핑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열형이 아니고 매핑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위치에 그 변수가 있느냐, 그거를 굳이 우리가 몰라도 그 키 값이 있기 때문에 그 키 값을 바로 입력하면 바로 찾아줍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을 가지지 않는 데이터에서는 각각의 독립된 그런 데이터 요소들을 사용하는 데이터형에서는,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형에서는 이 사전형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전형을 표기하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라는 변수에 1이 있고 B라는 변수에 3이 있고 C라는 변수에 5가 있는 이런 이제 A가 키가 되는 것이고 1이 변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제에서는 거기에 앞에다가 dict 소괄호라는 그런 함수를 쓰게 되면 이 각각의 변수와 그 다음에 값들 요게 변환이 됩니다. 사전형으로. 사전형은 중괄호가 쓰이는 것이고요. 앞에 리스트는 대괄호, 그 다음에 튜플은 소괄호였지만 사전형은 중괄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괄호를 쓰게 되면 바로 이게 그 사전형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D라는 그 변수가 사전형의 어떤 값들이 이제 입력이 되는 것이고, 역시나 이 자료형을 조회를 해보면, 타입 함수로 조회를 해보면, 클래스 dict, 딕셔너리라고 이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그 사전형 변수를 입력을 하려면, 여기 이제 그 다음 예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컬러라는 사전형 변수가 중괄호해서, 그 다음에 그 코테이션 마크 사용해가지고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키에는 red라는 값을 넣는다. 그 다음에 banana라는 키에는 yellow라는 값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cherry라는 키에는 red라는 변수를 넣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는 방식으로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그대로 더해집니다. cherry, apple, banana 요 키 값에 각각 red, yellow라는 value 값이 입력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전형이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자료형은 bool 형식이 됩니다. bool 로 이제 표기된 형식이고요. 이것은 참, 거짓, true, false 둘 중에 하나의 값만 가집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명제라고 논리학에서는 얘기를 하죠. 어떤 명제가 옳은지 그른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진술 자체를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는데, 요것을 이제 사용돼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s right라는 변수에 false라는 그 지시어가 입력이 되면, false는 거짓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is right가 변수가 자동으로 bool 변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으로 is right를 조회를 해보면 이제 클래스 bool이라는 걸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명제를 직접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이 2보다 작다, 이거에 true라는 이제 명제가 되는 것이죠. 이걸 입력해서 Shift Enter를 치게 되면 true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1이 2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이 같지 않다라는 그 연산자를 bool 연산자죠. 연산자를 이렇게 이 명제를 입력하게 되면 이 같지 않은 게 true므로 역시나 true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은 2하고 같다가 이제 false죠. 이게 여기 이제 요걸 Shift Enter를 쳐가지고 결과를 보게 되면 역시나 우리가 false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bool이라는 것은 결국은 참과 거짓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변수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bool에서 그 값을 그냥 넣어줘도 그게 참과 거짓을 우리가 판단해 주게끔 그렇게 이제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그거를 이게 어떤 불형으로 0이라는 그 값이 입력이 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참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0 이외의 모든 값들은 다 true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 쓰이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좀 확인을 이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0이라 입력이 되면 false가 되고 그 외의 모든 값들은 다 true로서 그 결과를 반환해 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이렇게 논리 연산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이 있으면 이게 일단은 그 코테이션 마크는 일단은 무조건 false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되고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았다. 그것도 역시나 그 none인데 그게 역시나 false로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6가지 총 이제 자료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형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대충 웬만한 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자료형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면 연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연산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CPU에서 CPU 그 하드웨어 소자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연산자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대충 한 네 가지 정도만 여러분께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산술 연산자, 이게 더하기, 빼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 산술 연산자가 되고, 관계 연산자, 조금 전에 우리가 불을 그 형을 이제 보셨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연산자들 같다 아니면 다르다, 크다, 작다 이런 연산자들 관계 연산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논리 연산자라고요. 그러니까 요거와 요게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이것과 이거 혹은 이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변수를 동시에 취한다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취한다든지 이런 연산이 필요할 때 우리가 논리 연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를 들어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비트, 일련의 비트 자리에 0 아니 혹은 1의 숫자가 이제 입력이 될 텐데요. 그 비트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하나씩 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든지 왼쪽으로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연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시기가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일단은 응용 분야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비트 연산자는 비트의 그 위치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연산자이다 정도만 이제 익혀주시면 이제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째로 이제 산술 연산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뭐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는 잘 아시니까요. 그 외의 예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제곱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곱하기 두 개를 연속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2의 제곱은 4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거는 이제 퍼센트 연산자로, 이게 산술 연산자로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 2를 하면, 나머지가 1이 되기 때문에 1을 결과를 뱉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몫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는 2가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5, 슬래시 두 번 2를 하면 그 몫을 구하는 연산자가 되고, 그건 값은 이제 2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계속해서 실습 코드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실습 창에서 이제 같이 따라해 보시면 뭐 능력이 되시면 이제 요거를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 해 보실 수도 있고요. 간단한 거는. 그 다음에 이 영상 하나하나 이제 끊어 가시면서 그렇게 실습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걸로 계속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 더하기 5는 8. 잘 아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알아두실 게 뭐냐면 정수하고 정수를 더하면 정수가 된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밑에는 3 더하기 5.0 그러니까 정수하고 실수형하고 두 개가 더해지면 결과는 실수형이 된다. 왜냐하면 실수형이 더 정교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실수형에 맞춰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에서 2를 나눴다 그러면 그러니까 5에서 2를 나누면 2.5죠. 근데 이거를 이제 파이썬 이제 3버전이 있고 파이썬 2버전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각 그 파이썬 버전이 2버전하고 3버전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좀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이썬 3을 주로 사용하게 될 걸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코드들을 보면 파이썬 2가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5에서 2를 나누면 파이썬 2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그 2가 나옵니다. 이게 정수하고 정수를 5에서 2를 나누게 되면 몫이 2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수에서 정수를 나누면 정수가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파이썬 2의 그 버그가 되는 것이죠. 원래는 2.5가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5에서 2.0을 나누든 5에서 2를 나누든 모두가 다 파이썬 3에서는 2.5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관계 연산사를 보시게 될 텐데요. 관계 연산사 예제로서 5하고 6은 같다. 요거는 이제
거짓인 그런 명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false를 뱉어내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5하고 6은 같지 않다. 요거는 이제 맞으니까 이제 true가 되니까 true를 뱉어내고, 1은 3보다 크지 않으니까 false, 그 다음에 4는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true, 그 다음에 A는 5, B는 10이고, 그 다음에 A는 B보다 작기 때문에 역시나 true를 뱉어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논리 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로 x라는 변수에 10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y라는 변수에 20이 입력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앞에서 이제 관계 연산자가 크거나 작다는 관계 연산자를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불 연산을 사용해 가지고요. x가 5보다 큰 동시에 y가 15보다 작으면 이게 true가 되는 것인데, 근데 y가 20이기 때문에 15보다 작지가 않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false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줄에서 x는 5보다 크고 혹은 y가 15보다 작으면 이기 때문에 이 명제는 둘 중에 하나가 만족되면 true가 되는 것인데 x가 5보다 큰 게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true가 됩니다. 그리고 not이라는 것은 그게 앞에서 그 괄호 안에 있는 명제가 true면 false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괄호 안에 있는 명제가 true가 되면 false가 되면 이제 true가 되는 이제 그런 그런 이제 그 연산인데요. x는 5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true인데, 요게 not이라는 논리 연산자를 붙여버리면 false로 바뀝니다. 그 다음 줄에도 마찬가지죠. y가 15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이게 false가 이제 true로 바뀌는 그런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 연산자가 됩니다. 요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4라는 그 정수가 입력이 되면 여기서 이제 연산자 표기가 크다 작다 그 화살표 표기가 두 개가 연이어 사용되게 되면 이게 비트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a라는 그 변수의 비트들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시키라라는 그런 명령이 보시는 바와 같이 a이 부등호 두 개를 사용해서 1을 사용하게 되면 한 칸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4기 때문에 요게 이제 4개 비트만 표기해서 이제 표기를 하면 0, 1, 0, 0이 바로 4가 되는 것이죠. 정수형 비트 표기인데요. 여기서 1이 오른쪽으로 이제 한 비트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2의 자리에 1이 되고 나머지는 또 0이 되어야 되고, 제 오른쪽에는 0은 또 버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 왼쪽에서는 0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결국은 4가 2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반대로 왼쪽으로 또 한 개 비트를 이동한다 그러면 4는 이진수로 0, 1, 0, 0, 그냥 비트 표기로 0, 1, 0, 0을 결국은 1이 그 8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4가 결국은 8이 되는 그런 연산을 보시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실습을 해 보실 텐데, 요게 이제 두 칸이 이동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결과값이 16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제 제대로 이게 수행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2의 4승 자리의 비트로 1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이라는 그런 그 이진수가 10000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16이 되는 것을 여러분께 실습창에서 이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이상 이번 2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형, 그 메모리와 CPU를 돌아다니는 그런 데이터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처리되는 형태도 함께 보시고, 4가지 연산자도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